이게 VIP 대우예요? 미지근한 커피 갖다 주고? 이서윤의 목소리가 백화점 VIP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데스크에 커피잔을 내동댕이 치는 소리, 그리고 3일 후 남편 강민주는 출근길에 텅 비어버린 자신의 책상을 발견했죠. 본부장님, 이사회에서 기다립니다. 동료들의 회피하는 시선, 손에 쥐어진 짐박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시작은 3일 전 한 신입 직원을 향한 갑질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15년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본부장님, 이사회에서 기다립니다. 비서 김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멈춰섰죠. 지금 오전 9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리에 다가간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책상 위에는 짐을 담는 박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도 서류철도 명함도 심지어 가족 사진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이게 무슨...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평소 인사를 나누던 팀장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자리를 피했고 누군가는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외면했어요. 15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의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수진 씨, 이게 대체... 본부장님, 지금 바로 12층 이사회의실로 가셔야 합니다. 김수진은 민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준은 박스를 내려다봤습니다. 갈색 종이 박스, 테이프까지 준비된 상태였어요. 이미 정리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준은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죠.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2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실적 문제? 아니야, 지난달 실적 최고였어. 그럼 뭐지? 12층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색 카펫을 밟는 발소리만 들렸어요. 이사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민준의 손이 문손잡이에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준 본부장님 들어오시죠. 준법감시팀 이동훈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뒤에는 인사 담당 임원과 법무팀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죠. 본부장님, 3일 전 계열사 백화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보고 받으셨습니까? 무슨 사건 말입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죠. 백화점. 3일 전. 이동훈 팀장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일시 정지된 상태로 떠 있었어요. VIP 라운지였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리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에 아내 이서윤이 보였어요. 재생하겠습니다. 클릭 소리와 함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이 라운지 데스크 앞에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직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음료잔을 데스크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갈색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죠.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이어졌어요. 명품관이었죠. 서윤이 직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따귀를 때렸어요. 짝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게... 민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화면 속 서윤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아내였으니까요. 본부장님, 이 영상은 3일 전 저희 백화점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이동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피해자는 백화점 VIP 라운지 소속 박지우 사원입니다. 신입 1년 차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화면 속 서윤의 행동은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동훈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인사 파일이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죠. 박지우 사원의 본명은 박지현입니다. 회장님의 막내따님이시죠. 그 순간 민준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귓가에서 윙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의 딸, 그 신입 직원이 1년 전부터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였죠. 조직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가 회장의 딸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CCTV에 선명하게 찍힌 채로요. 회장님께서 직접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셨죠. 이동훈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해임 통지서였어요. 오늘부로 본부장님은 해임 처리됩니다.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지만 임원으로서 조직 문화를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15년 신입사원 때부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반납했죠. 승진할 때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부장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분 안에 짐을 정리하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증과 사원증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걸어야 했어요.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피한 거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3일 전 서윤이 백화점에 간다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VIP 라운지 이용한다고 했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녀오라고만 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자리로 돌아왔을 때 박스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명함, 볼펜, 메모장, 가족사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습니다. 손이 사진에서 멈췄죠. 서윤과 딸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본부장님.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수진 씨 잘못이 아니니까.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렸죠.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15년의 흔적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로비로 나왔을 때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출입증을 내밀었어요. 차가운 플라스틱 카드였습니다. 경비원이 받아들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 인사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민주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4월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세계는 어둠뿐이었죠. 3일 전 오전 11시 백화점 VIP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이서윤이 들어섰죠. 명품 가방을 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가죽 소파에는 몇몇 고객이 여유롭게 앉아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데스크에서 박지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에 올린 머리, 그리고 맑은 미소였어요. 지우는 1년 전 이곳에 배치됐습니다. 신입이었지만 성실했고 고객 응대도 훌륭했죠. VIP 라운지 이용하려고요. 서윤이 멤버십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카드를 받아 시스템에 입력했어요. 이서윤 고객님 맞으신가요? 음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요. 뜨거운 걸로.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우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섞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아메리카노였습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여기 있습니다. 지우가 커피를 내밀었을 때 서유는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잔을 내려다봤죠. 이게 뭐예요? 아메리카노입니다, 고객님. 온도가 이래요? 미지근하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고객 몇몇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방금 만든 거라 뜨거울 텐데요. 확인해 드릴까요? 확인은 무슨, 만져보면 알잖아요. 서윤이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잔 옆면을 톡톡 쳤어요. 이게 뜨거워요? 이게?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다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뜨겁게 물 온도를 최대로 올렸어요. 손에 데일 정도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잔을 내밀었죠. 다시 준비했습니다. 서유는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맛이 이상한데요? 원두가 뭐예요? 저희 라운지 시그니처 블렌드입니다. 블렌드? 난 싱글 오리진으로 해달라고 했는데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서유는 싱글 오리진을 주문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반박하기 어려웠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다시. 됐어요. 그냥 이거라도 마실게요. 서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 가득이었어요. 지우는 데스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서윤이 다시 데스크로 다가왔어요. 물 한 잔 주세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우가 생수를 따라 내밀었을 때 서윤이 말했습니다. 상온수 아니에요? 난 얼음물 달라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지우는 다시 얼음을 넣은 물을 준비했습니다. 서윤은 받아들지도 않고 돌아섰어요. 그 모습에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다시 데스크 앞에 섰어요. 오늘 쇼핑 좀 하려고 하는데 직원 한 명 붙여줄 수 있어요? 고객님, 개인 쇼핑 도우미는 사전 예약제입니다. 예약? 지금 당장 필요한데 무슨 예약이에요? 내가 VIP 회원이잖아요. 규정상. 규정?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라운지 안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이그룹 호텔 총괄본부장이에요. 강민준. 들어봤죠? 지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호텔 본부장, 임원급이었죠.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당신 신입이지? 1년차. 규정만 들먹이면 일 잘하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싶지만 시스템상. 시스템?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요? VIP 고객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라운지 매니저 김연아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가 재빨리 개입했죠. 고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우 씨, 오늘은 특별히 고객님을 모시도록 하세요. 하지만 매니저님. 괜찮아요. 가세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아의 눈빛이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서윤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지우는 뒤를 따랐죠.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첫 번째 매장은 여성 의류 브랜드였습니다. 서윤이 옷걸이를 하나씩 넘기며 말했죠. 이거 꺼내봐요. 네. 지우가 옷을 꺼냈습니다. 서윤은 대충 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다음 거. 이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10벌, 20벌, 30벌. 지우의 팔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피팅룸 가져가세요. 입어볼게요. 지우가 옷을 들고 피팅룸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따라왔죠.
피팅룸 앞에서 옷을 건네받은 서윤이 들어갔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이거 사이즈 안 맞아요. 한 치수 큰 거 가져와요. 네, 잠시만요. 지우가 다시 매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직원에게 사이즈를 요청하고 돌아왔죠. 숨이 찼지만 미소는 유지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서윤은 받아들지도 않고 피팅룸 문을 닫았습니다. 또 10분이 지났어요. 역시 아니네요. 다른 스타일 보여줘요. 이 패턴이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의류 매장 3곳, 가방 매장 2곳, 액세서리 매장 2곳, 화장품 매장 3곳. 지우의 발은 부어올랐고 목은 쉬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단 한 가지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볼게요. 다음에 올게요. 서윤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고객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서윤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쉬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라운지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데스크에 돌아온 지우를 현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현아는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오늘은 좀 쉬어. 감사합니다. 지우는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신발을 벗었어요. 발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물집도 잡혀 있었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장이니까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확인하려고 여기 온 거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지우는 명품관 1층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VIP 라운지가 아닌 매장 순회 업무였어요. 각 매장의 재고 현황을 확인하고 고객 응대를 지원하는 일이었죠. 지우는 명품 가방 매장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가 돌아봤죠. 이서윤이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화려한 차림새였습니다. 어제 그 직원. 잘 됐네요. 이리 와봐요. 지우는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진열대 앞에 서서 가방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거 보여줘요. 신상품이죠? 네, 이번 시즌 신제품입니다. 지우가 가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서윤은 꼼꼼하게 살폈어요. 손으로 만져보고 안을 들여다보고 무게도 확인했죠. 이거 색상 다른 거 없어요? 블랙, 베이지, 버건디 3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다 보여줘요. 지우는 새 가방을 모두 꺼냈습니다. 서윤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10분이 지났죠. 베이지가 제일 나은데, 근데 이거 재질이 좀. 최고급 송아지 가죽입니다, 고객님. 그래요? 근데 가격 대비 좀 별로 아니에요? 매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개입했습니다. 이 제품은 한정판으로 전국에 50개만 들어왔습니다. 50개?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들고 다니겠네요. 싫은데. 서윤이 가방을 도로 진열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방을 가리켰죠. 저거요, 저 검은색.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 제품은 품절입니다. 품절? 언제 들어와요? 다음 달 중순 예정입니다. 다음 달? 그럼 지금 주문하면 안 돼요? 예약 접수는 가능하지만 입고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고 입술이 일자로 변했죠. 그럼 다른 매장은요? 다른 지점에 있는 거 가져올 수 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장 직원이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군데 지점에 연락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모두 품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품절 상태입니다. 그 순간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가 품절이에요? VIP 고객한테 품절이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인기 제품이라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인기 제품이면 미리 확보해 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매장 안다른 고객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고객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음 달에. 다음 달? 내가 지금 필요한데 다음 달은 무슨?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지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고객님, 다른 스타일로 추천해 드릴까요? 비슷한 디자인의. 당신한테 물어봤어요? 서윤이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어제도 규정 어쩌고 하더니 오늘도 별 도움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신입 주제에 나서지 마요. 방해만 되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매장 직원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고객님, 정말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브랜드 매장도 알아볼까요? 다른 브랜드? 내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고객님, 내 남편이 이그룹 호텔 총괄 본부장이에요. 알죠? 강민준. 서윤이 다시 남편 이름을 꺼냈습니다. 매장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 푼도 안 쓰는 손님도 아니고 VIP 회원한테 이게 뭐예요? 품절. 그럼 VIP가 뭐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죄송하다고 해결돼요? 당장 누가 책임질 건데요? 서윤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지우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서윤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당신 이름이 뭐예요? 박지우입니다. 박지우? 좋아요. 기억할게요. 오늘 이 일 내 남편한테 다 말할 거예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참아야 했죠.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요. 당신 같은 직원 때문에 이 백화점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윤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서윤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빠르게 예고 없이. 지우는 피할 시간이 없었죠.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매장에 울렸습니다. 지우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죠. 매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매장 직원은 입을 막았고 다른 고객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윤을 바라봤죠. 당신 때문에 내 기분 완전히 망쳤어요. 서윤이 가방을 낚아채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매장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우 씨. 매장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우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지우는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빨간 뺨, 떨리는 입술,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손으로 뺨을 만졌어요. 따가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진정해야 했어요. 아직 근무 시간이었으니까요. 냉수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뺨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안팀에 문자를 보냈어요. 명품관 1층 CCTV 영상 확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경.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이제 표정이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화장을 고쳤죠.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신이 겪은 것만 해도 수십 건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자신을 현장에 보냈는지요. 같은 날 오후 3시, 백화점 지하 1층 보안실이었습니다. 모니터 10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각 층에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죠. 보안팀장 최진수는 의자에 앉아 화면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1층 명품관 영상 확인 요청 들어왔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한테서? VIP 라운지 박지우 사원입니다. 오후 2시 15분경 영상이요. 진수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해당 시간대 영상을 불러왔어요. 화면에 명품관 매장이 나타났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매장 직원, 그리고 박지우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점점 흥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성의 손이 올라가더니 지우의 뺨을 때렸어요. 선명했습니다. 각도도 완벽했죠. 지우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고 뺨에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년간 보안팀에서 일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고객이 직원을 때리다니. 그것도 백주 대낮에 CCTV 앞에서요. 영상 저장하고 백업해. 네, 팀장님. 그리고 이 여성 신원 확인해봐. 멤버십 카드 사용 내역 조회해. 진수는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멤버십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해당 시간대에 명품관을 이용한 VIP 회원을 검색했죠.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이서윤, VIP 플래티넘 등급, 배우자 강민준, 호텔 총괄본부장.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텔 본부장의 부인이었어요. 임원 가족이었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안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반 고객이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했을 겁니다. 하지만 임원 가족이었죠. 신중해야 했습니다. 준법감시팀에 보고해야겠어. 네. 이건 우리 선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야. 직원 폭행이고 게다가 임원 가족이 연루됐어. 준법감시팀이 판단해야 해. 진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준법감시팀 이동훈입니다. 전화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백화점 보안팀 최진수입니다. 긴급하게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오후 2시 15분 명품관에서 직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에 명확히 찍혔고요. 폭행? 누가 누구를요? VIP 고객이 저희 직원을 뺨을 때렸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강민준 본부장님 배우자라는 점입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5초, 10초. 동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영상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피해 직원 신원도요. 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수는 전화를 끊고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영상과 함께 관련 정보를 첨부했죠. 이서윤의 신원, 박지우의 인사정보, 그리고 사건 개요였습니다. 30분 후 준법감시팀 회의실이었습니다. 동훈은 노트북 앞에 앉아 영상을 재생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법무팀 변호사 2명이 함께 있었죠. 영상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동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죠. 그런데 피해자가 법무팀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박지우? 입사 1년 차네요. 근데 이 사원 인사 기록이 좀 특이한데요? 뭐가요? 회장님 직속 특별 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공개 제한 표시가 있어요.
동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 직속 특별 채용, 신원 공개 제한. 이건 보통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인사팀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동훈은 인사팀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박지우 사원 인사기록 확인 중입니다. 회장님 특별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팀장님, 그 정보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동훈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 이유가 있다는 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보고 일정 잡아주세요. 2시간 후, 동훈은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영상 파일과 보고서가 담겨 있었죠.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 박태주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백발이 섞인 머리, 그리고 예리한 눈빛이었어요. 회장님, 긴급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동훈은 태블릿을 회장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회장은 화면을 들여다봤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명품관 장면, 여성이 흥분하는 모습, 그리고 뺨을 때리는 순간.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피해자가 누구죠? 박지우 사원입니다. VIP 라운지 소속이고요.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동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연이군요. 네. 동훈이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이름을 불렀어요. 제 막내딸입니다. 1년 전부터 현장에서 일하고 있죠. 신분을 숨기고요. 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의 딸, 그러니까 재벌가 상속녀가 신입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우리 조직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병들어 있었죠. 갑질, 차별, 무시. 특히 임원 가족들의 행태가 심각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지현이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으라고요. 1년 동안 아무도 몰라야 했어요.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동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결단에 놀랐고 동시에 이 사건의 무게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회장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태블릿을 집어들고 영상을 다시 봤어요. 딸의 뺨이 맞는 장면에서 화면을 멈췄죠. 가해자는요? 이서윤, 강민준 본부장 배우자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민준, 15년차 임원이죠. 실적도 좋고 평판도 괜찮았는데. 하지만 배우자 관리는 못한 셈이군요. 회장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생각하는 습관이었죠. 준법감시팀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백한 폭행 사건입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임원 가족이 연루된 만큼 회장님 결정을 먼저 여쭤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는 하지 마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대신 강민준 본부장을 즉시 해임하세요. 퇴직금도 없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지만 임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까요? 아니요. 제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 전에 처리하세요. 책상부터 먼저 비우고요. 동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의 결정은 빠르고 명확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임직원 행동 강령을 전면 개정하세요. 가족의 행동도 임원 책임에 포함시키고요. 네, 회장님. 동훈이 돌아서려 할 때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현이한테 연락하세요.
오늘 저녁집에 오라고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동훈이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어요. 이 사건이 조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변화는 고통 없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9시 회장 자택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뺨에 부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아빠,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내 딸이 맞았는데.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자책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직원들이 무슨 일을 겪는지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같은 일만 해도 대여섯 번은 당했고요. 다른 직원들은 더 심할 거예요. 태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게 필요했어요. 직접 겪어야 알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지우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바꿔야 해요. 시스템을, 문화를, 모든 걸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눈에서 결의를 봤어요. 1년 전 어린아이 같던 모습은 사라지고 강인한 리더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걸 바꿔보자. 네, 아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결심이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강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서윤과 다퉜거든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죠.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민준이 물었을 때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직원이 무례해서 좀 혼냈을 뿐이에요. 혼낸 게 아니라 때렸잖소. 뺨을. 그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VIP 고객한테 건방지게 굴길래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당신 그러다 큰일 나요. 직원 폭행은 범죄예요. 범죄. 당신이 본부장인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 말에 민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출근길은 무거웠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민주는 잠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괜찮을 거야. 아직 아무 연락도 없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평소처럼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였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10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섰을 때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민준을 보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팀장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향했죠.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책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서류도 전화기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갈색 박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이게 무슨...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수진 씨. 민준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수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본부장님, 준법감시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금 바로 12층으로 올라오시래요. 왜 책상이 이래요? 누가 허락도 없이. 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출근했더니 이미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어요. 책상을 먼저 비웠다는 건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이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12층, 준법감시팀이 있는 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 서윤이 한 짓이 떠올랐어요. 직원을 때린 일 CCTV에 찍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이렇게 빨리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12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민주는 준법감시팀 사무실로 걸어갔죠.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이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동훈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인사팀 임원과 법무팀 변호사가 있었죠. 앉으시죠. 동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본부장님, 어제 저녁 집에서 부인과 대화 나누셨죠? 네,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였습니다. 동훈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멈춰진 CCTV 영상이 있었어요. 이 영상 보셨습니까? 아니요, 영상은 못 봤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죠. 동훈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서 서윤이 나타났어요. VIP 라운지 장면, 명품관 장면, 그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서윤의 표정, 폭력적인 행동, 주변 사람들의 반응.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백한 폭행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피해자는 박지우 사원입니다. 동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본부장님,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입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회장님의 막내따님입니다. 그 말에 민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귀에서 윙소리가 났고 시야가 흐려졌죠. 뭐라고요? 1년 전부터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였죠. 민주는 의자에 힘없이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회장의 딸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CCTV 앞에서요. 회장님께서 직접 영상을 보셨습니다. 동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셨죠. 본부장님은 오늘부로 해임됩니다. 퇴직금 없이요. 민주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배우자의 행동이지만 임원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가족 관리도 임원의 의무니까요. 인사팀 임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해임 통지서였어요. 서명하시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글씨가 흔들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30분 안에 짐을 정리하고 나가주십시오. 출입증과 사원증은 경비실에 반납하시고요.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걸어야 했어요.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10층으로 내려왔을 때 직원들이 모두 피했습니다.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자리로 돌아왔죠. 박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명함, 볼펜, 수첩, 가족사진. 모두 박스에 담았어요. 15년의 흔적이었지만 박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퇴직 관련 서류입니다. 작성하셔서 인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박스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마음이 더 무거웠지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경비실로 갔어요. 출입증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비원이 받아들며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4월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박스를 안고 주차장으로 걸어갈 뿐이었죠. 차에 박스를 실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어요.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15년 그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입 때 처음 출근하던 날, 첫 승진하던 날, 본부장 되던 날.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끝났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핸들 위로 떨어졌어요. 같은 날 오전 11시, 이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쇼핑몰 앱을 둘러보던 중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밖에 선 사람은 배달원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었죠.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서윤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민준의 손에 박스가 들려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간 민준은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잘렸소. 뭐라고요? 해고됐다고. 오늘 아침에.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본부장인데 누가 감히. 당신 때문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당신이 한 짓 때문에.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요? 직원 하나 혼낸 게. 혼낸 게 아니라 때렸잖소. CCTV에 다 찍혔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아내에게 화를 낸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제대로 일도 못하는 주제에 건방져서. 그 직원이 회장 딸이었소. 서윤의 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뺨 때린 그 신입 직원, 회장님 막내따님이셨소. 1년 동안 신분 숨기고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서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죠. 그럴 리가. 신입이었잖아요. 1년 차라고.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니까요. 조직 문화 파악하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직접 결정하셨소. 나를 즉시 해임하라고. 퇴직금도 없이. 서윤은 입을 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당신 하나 때문에 15년이 날아갔소. 15년. 민준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45살의 백수가 됐는데. 이력서에 뭐라고 쓰겠소? 부인의 갑질로 해고됐다고.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결돼요? 회장 딸을 때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요. 직원을 그렇게 대했다는 게 문제예요.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당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그랬소? 남편이 본부장이라고 VIP라고 얼마나 함부로 굴었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매장에서, 호텔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었는지요. 당신 잘못이요. 하지만 나도 책임이 있소.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민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서윤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어요. 평소라면 받았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한 얼굴, 명품 옷, 비싼 액세서리.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자신은 없었어요. 그저 남편의 지위에 기대어 허세를 부리던 빈 껍데기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 직원에게, 아니 회장 딸에게 한 짓이 떠올랐죠. 뺨을 때린 순간 그 아이의 표정. 아픔과 수치심이 가득했던 눈빛.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방에 틀어박혀 지냈죠.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쇼핑도 모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사과해야 한다고요. 그 직원에게, 아니 회장 딸에게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여보, 나 백화점 가볼게요. 민준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뭐 하러요? 사과하러요. 그 직원한테. 민준은 잠시 서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래야죠. 서윤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꺼냈죠. 화장도 최소한만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자신이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서윤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용기를 내야 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VIP 라운지로 향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데스크에는 다른 직원이 있었어요. 박지우는 보이지 않았죠. 저기요, 박지우 사원 계신가요? 직원이 서윤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지우 사원은 오늘 휴무입니다. 그럼 언제 나와요? 내일 오후 2시에 출근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돌아서 나왔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는 서윤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 물었습니다. 만났소? 내일 다시 가볼게요. 오늘은 휴무래요.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죠.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직원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뺨을 맞고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이 반복됐죠. 다음 날 오후 2시 서윤은 다시 백화점에 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죠. 명품 가방도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VIP 라운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죠. 문을 열었어요. 박지우가 데스크에 있었습니다. 서윤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지우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옆 직원에게 눈빛을 보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데스크를 대신 맡았죠. 이쪽으로 오세요. 지우가 라운지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있었죠. 앉으세요. 아니요, 저는 서겠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윤을 봤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지우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고객님, 왜 이러세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우 씨, 아니 지현 씨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우는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죠. 일어나세요. 안 됩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서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 직함 믿고 VIP라는 이유로 얼마나 오만했는지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윤을 바라봤어요. 고객님, 아니 서윤 씨. 지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모욕감도 느꼈고 분노도 컸죠.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1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알았어요.
이런 일이 저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지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매일 이런 일을 겪어요. 고객의 무례함, 갑질, 폭언. 저는 그걸 직접 경험하려고 여기 왔어요. 왜요? 바꾸려고요. 이 문화를, 이 시스템을. 지우는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서윤은 지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일자리를 잃은 건 당연한 결과예요. 제 잘못이니까요. 남편분 일자리는. 지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께서 내리신 결정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배우자 행동도 임원 책임이라는 게 우리 조직 원칙이거든요. 알아요. 이해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죄송해요. 남편한테도 지우 씨한테도. 지우는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진짜 변할 수 있느냐죠. 네, 변할게요. 꼭 변하겠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직접 경험해보는 거예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네. 봉사활동이든 아르바이트든 직접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해보세요. 그럼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거웠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지우 씨, 혹시 제가 뺨 때린 거? 지우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형사고소는 안 해요. 아버지께서도 원치 않으셨고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신 진짜 변하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그럼 이만 가보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왔을 때보다 가벼웠어요. 용서는 아니었지만 기회는 받았으니까요. 밖으로 나왔을 때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땠소?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용서는 못 받았어요. 하지만 기회는 받았어요. 변할 기회를요. 민준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제대로요. 네,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4월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앞으로 갈 길은 멀고 힘들겠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 자택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그 사람 만났어? 네, 아빠. 어땠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태주는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용서했니? 아니요. 하지만 기회는 줬어요. 잘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변화의 기회는 줘야 하지. 네, 그렇게 생각해요.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조직 문화 개선 프로젝트를요. 준비됐니? 네, 1년간 충분히 경험했어요. 이제 바꿀 시간이에요. 태주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믿는다, 지연아.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같은 결의가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6월의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어요. 서윤은 지역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께 식사를 나르고 있었죠.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서윤도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에서 나온 미소였죠. 2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백화점 돌아다니던 자신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진짜 자신을 찾은 것 같았죠. 서윤 씨, 오늘 수고 많았어요. 복지센터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완전히 적응했네요. 어르신들도 서윤 씨 정말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칭찬에 무심히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하나가 고마웠죠. 같은 시각, 민주는 중소기업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업 본부장에서 작은 회사 부장으로요. 직급도 내려갔고 연봉도 절반이 됐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이 기획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젊은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꼼꼼히 읽었어요. 잘못된 부분을 친절하게 지적했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래요?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퉁명스럽게 지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직원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 했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민주는 짐을 챙겼어요. 회사 앞에서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당신은요? 저도 좋았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차를 타는 대신 지하철을 탔어요. 불편했지만 함께라서 좋았습니다. 여보, 오늘 백화점 가볼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어요. 왜요? 인사드리러요. 지우 씨한테.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봅시다.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긴장했습니다. 2개월 만이었거든요. VIP 라운지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데스크에 지우가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유니폼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서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을 보고 미소를 지었죠. 오셨군요. 네,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우가 안내한 곳은 라운지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임원층이었죠. 여기는 제 사무실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명패가 걸려 있었죠. 고객 경험 개선 팀장 박지현. 승진하셨네요. 네, 한 달 전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 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지우가 서류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직원 보호 시스템, 고객 행동 가이드라인, 갑질 신고 센터. 모두 새로 만들었어요. 서유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 모든 게 제 일 때문에. 서윤 씨 일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계기가 된 건 맞아요.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빨리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죠.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서윤 씨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민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연 씨, 제 무책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부장님, 아니 민준 씨.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도 있지만 시스템 문제가 더 컸어요. 임원 가족이 뭘 해도 제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습니다. 이제 새 출발하셨잖아요. 거기서 잘하시면 돼요.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두 분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가요? 네.
실제 경험자의 증언이 필요하거든요.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도요. 서윤과 민주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돕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요. 감사합니다. 한 달 후, 그룹 전체 임직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대강당에 500명이 모였어요. 무대 위에 지우가 섰죠.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이었어요.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 지위를 믿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남편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하지만 진짜 잃은 건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이었죠. 객석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진심으로 변하려 노력하고 있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작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교육이 끝난 후 지우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서윤이 보낸 거였죠. 지우 씨께. 오늘 영상 촬영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 된다면 기쁘겠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회장 자택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태준과 지우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니? 네, 아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다행이구나. 태준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걱정했어. 내가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지.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요. 지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알았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요. 강민준 본부장 소식 들었니? 네, 중소기업에서 잘하고 있대요. 부인분도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고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말이야.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12월의 추운 날, 서윤은 복지센터에서 김장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옆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손 많이 시리제? 이리 와서 손 좀 녹여.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잠깐만 쉬어. 서윤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몇 달 전하고 완전 달라졌네. 처음엔 어색하더니 이제는 완전 우리 식구 같아.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오는 게 정말 좋아요.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같은 시각, 민주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회식 중이었습니다. 소박한 고깃집이었죠. 대기업 본부장 시절의 호화로운 접대와는 달랐지만 오히려 더 편안했어요. 부장님, 건배. 젊은 직원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민준도 잔을 들었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올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부장님 덕분에 저희가 성장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잘해줘서 제가 편했죠. 민준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미소가 아니었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가는 중이에요. 저녁 먹었어요? 네, 복지센터에서 먹었어요. 당신은요? 회식했어요. 직원들이랑요. 좋겠다. 나도 다음엔 같이 가고 싶네요. 그래요. 다음엔 같이 가요.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거나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직원 보호 시스템 1주년 기념식이었죠. 무대에 지우가 섰습니다. 이제는 이사 직함을 달고 있었어요. 1년 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직원이 존중받는 조직, 고객이 품격을 지키는 문화.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갑질 신고 건수 80% 감소, 직원 만족도 40% 상승, 고객 만족도도 30% 증가.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지우가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서윤과 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실수로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떤 분은 오만으로 남에게 상처를 줬지만 진심으로 뉘우쳤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죠. 변화는 가능합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기회는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라운지 한쪽에서 만났습니다. 지우 씨,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덕분이에요. 저희가 뭘 했다고요? 많이 하셨어요. 변화하셨잖아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우 씨, 아니 이사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당연한 걸요. 누구나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세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날 저녁 서윤과 민주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여보, 1년 전 생각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나도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네요. 민준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당신도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말아요. 서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우리 이대로 살아요.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죠. 사람의 품격은 지위나 돈이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뉘우치고 변화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 그것이 진짜 품격이었습니다.